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3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3% 깎아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발표 후 저녁에는 늘 시간이 있으니 기업 총수들은 언제든 전화해라,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던 윤석열을 보면서 저는 아니, 대통령이 저녁마다 시간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해마다 저만큼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벌들에게 저녁에 긴밀히 보자고 하면 그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겠는가? 정경유착을 의심케 하는 저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가 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이고 보수 언론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어쩌냐 하는 등의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국에는 재벌 3.5 법칙이 없으니까요. 재벌 3.5 법칙이란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 2심에서 3년으로 감형,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로 300억 이상 횡령 배임을 한 경우 100%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876억 임금체불을 한 박근혜의 조카 사위 박영우 대유이니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박씨 일가들은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장사가 잘 안되면 직원 월급부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몫을 걱정하는 법입니다. 때로 적자가 나서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가져가는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은 임금체불 와중에도 다른 여러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재해 8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고 회장은 161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2년 넘는 임금체불 동안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서라면 리코법이 적용되어 징역 20년 이상의 자산 몰수가 이루어질 일이나 1심에서 고작 징역 4년형이 내려진 대한민국이니 기업 총수들이 떠날 리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켜볼 것입니다. 표창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항소심에서 재벌 총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형량을 더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분노와 고통에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또다시 집행유예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인지, 공교롭게도 이 판결이 난 어제 정부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업이 돈을 벌고 사업에 실패하면 정부가 구제해 주는 모양새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늘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을 돕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정작 그 세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정책 결정,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건설경기 악화에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괜한 어깃장으로 채권 지급을 거부하여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5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자 비용만 올렸습니다. 그 여파가 민간의 영역까지 미쳐 오늘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보수 정부가 경제를 망치면 민주정부가 회복시키는 악순환, 똥은 보수 정부가 싸고 민주정부는 치우기만 하는 이 불합리한 반복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우지 않는 자는 싸지도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영원히 국민의힘을 퇴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